트럼프 당선 이후 거침없이 올랐던 테슬라가 오늘은 잠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더 강하게, 더 길게 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방금 전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조차 돌파했습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8만 8천에서 8만 9천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9만 달러조차 넘겼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상징선인 만큼 속보를 잠시 전해드렸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반면 우리 주식의 부진한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그리고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참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우리 주식이 더욱더 소외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말을 하던 도중에 또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9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또 오늘 좀 잠시 아쉬웠었거든요.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움직임부터 한번 평가해 주시죠. 네, 홍님 그거 이 방송을 맡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새벽 방송을 한 5년 정도 진행한 것 같아요. 당시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는 한국경제 미디어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정호 사장께서 미국으로 가자. 앞으로 추세가 그쪽에서 시청자분이랑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다. 이쪽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는 이렇게 글로벌 마켓이 사실 국민 언론의 그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재산 증시 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줬다.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유망한 종목, 이게 유망한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쉽지 않았냐. 그래서 한국경제 TV를 전체로 맡고 있는 현승윤 대표께서 아마 이쪽에 주력해서 시청자분의 요구사항을 해서 이 와우 글로벌이라는 새로운 이렇게 코너를 새로운 이렇게 어떤 경영 방침을 대해서 이게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현승윤 대표께서는 이렇게 다들 시청자 여러분 상장세기 때문에 다들 알겠어.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나오는 엘리트시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국제경구기관 QF랑 그다음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아마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현 대표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요. 굉장히 정직하십니다. 도덕적이 강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저를 뛰어넘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대표를 맡으실 때 우리 시청자분한테 요구사항 그리고 재산 증시 거스방 이걸 아주 골머리 하는 상태에서 이번에 역작이 나왔다. 제 뒤쪽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 오늘은 잠시 전체적으로 보면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3대 지수가 전부 내렸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 너무 고공행진에 가면 나중에 꺾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조정이다 하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이라이트는 리플레이션 용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리플레이션은 물가가 재발한다. 그렇죠. 리의 인플레이션. 이건 다른 표를 보면 트럼프발 트레이드다.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막이 좀 다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캐스터분께서 얘기했습니다는 국채금리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국채금리 급등은 이전에도 한번 트럼프 당선 직전서부터 트럼프가 당선되면 고금리라든가 그 다음에 강달러 쇼크는 올 것이다 하는 쪽도 하이라이트로 집중해서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재정 적자는 확대되니까 수급상에서 보면 국채 반응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 가격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뉴딜 정책에서 재정의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플레 요인이 가감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치은 PD께서 미국의 국채 금리 장단기물을 전부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오늘은 전일 대비해서 2%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보면 전부 2년물 단기물의 대표와 10년물 장기물의 대표가 2% 이상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리플레이션에 대한 트럼프 레이션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달러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달러 인덱스는 장중에 106대에 진입해서 8월 초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3대 지수가 떨어지는 문제를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집권 2기 때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는 집권 2기 때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더 강하게 더 세게 이렇게 올 것이다. 그래서 야대니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가 재발되고 그렇죠. 지금 S&P가 한 6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선인데요. 이것이 만까지 진입할 것이다 하는 이 점을 시청자분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106선조차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00원을 결국 넘어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책 당국자 이창용 총재라든가 아니면 최상목 이렇게 부총리께서 1,400원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했는데요. 1,400원은 기정사실이다 하는 것으로 또 우리 수출 증대하기 때문에 너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1,400원대 진입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트럼프 집권 2기에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고금리, 고환율, 고관세입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발 3고 현상인데 한국 경제와 증시와 외환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 내지는 트럼프발 신삼고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 형태, 3고 현상이 나오면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캐시플로우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게든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정부 부채가 많은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에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가 취약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그 국채금리가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미국의 국채금리와 한국의 코스피 지산의 상관계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은 속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들 예상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홍 앵커가 별도의 그 해설이 없이 이 문제가 더 중요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와 미국의 이 국채 가격 금리는 마이너스 0.7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사실 그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 9월 말과 10월째 한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모 교수가 얘기했고 또 무슨 박무슨 대표라는 사람이 한국의 코스피가 4분기에 3,000을 넘어서 3,300까지 갈 수 있다 하는데 이 방송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 증시는 가더라도 한국 증시는 안 갑니다. 하는 왜 그러냐? 이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이니까 국채금리가 급등하니까 한국의 코스피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커드 위에 10년물 금리가 지금 80bp 올라가는 상태에서 한국 증시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과 미국의 대비지수 간의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 지수는 지금 작년 하반기에 0.82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처럼 주가가 어제도 흘러내려서 2,482 이렇게 사실 2,500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취약한 통화입니다. 그래서 이점부터 이청재라든가 최 부총리가 1,400원 맞겠다. 그렇지 않다. 1,400원 올라가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의 그 3고 현상에 고금리와 고환율과 고관세 쇼크에 한국은 경제 구조도 취약하고 증시도 취약하고 외환시장도 취약하는 이런 구조를 지금 국내 시장에서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혀 쉬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만큼 투자자분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면 좋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자,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좀 미리 정산한다면은 주요 국가들별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올해 연말에 한국 증시를 이렇게 정산한다면 굉장히 저는 그 시간을 좀 피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습 보더라도 올해 초에는 작년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던 사람이 올해 한국 증시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4분기에도 대형주 중심으로 3,000선이 넘을 것이다. 9말 10초에 주식을 사라. 한국 주식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초의 낙관론과 달리 또 4분기의 낙관론과 달리 한국 증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됐습니다. 연초의 코스피가 시청자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그래도 올랐지 않았냐 하는데 연초의 주가가 2,668포인트입니다. 근데 어제 한국 주가가 2,482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7%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왜 미국 주식을 이렇게 하느냐? 한국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S&P 지수가 26% 올랐습니다. 예.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트럼프 3고에 한국은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 시장이 가장 소외되는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을 보면 92개국, 중시를 개설하는 비교를 쓰는 국가 92개 중에 한국이 83입니다. 한계 하드웨어는 지금 세계 10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낮은 국가들이 어떠냐? 비교를 쓰는 국가가 아닙니다.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입니다. 어떻게 여기야? 우리가 92 중에서 92 꼴찌가 아니다? 꼴찌죠, 사실. 어떻게 우리가 증시가 필리핀이 우리보다 주가 하락률이 낮고 인도네시아보다 그래서 우리는 93회 중에 82다. 이게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사실상 꼴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소외된 모습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예.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미 주식을 한 US 스탁 브로커레이지입니다.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신 서학개미분들은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서학개미분들이 간 게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 아닙니까? 아까 그렇죠. 홍영표께서도 향후에 분석할 때 그 요새 그좀 이렇게 매수 이렇게 하는 그 코너가 바뀌었죠. 우리 김철 PD가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인데요. 그 코너로 시장에 상당히 다가가는 이런 매수 시그널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했는데 아마 방금 전에 홍영표께서도 엔비디아, 테슬라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보유한 사람이 올해 들어선 수익률이 제가 최소한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는 거의 200% 근접했는데요. 지금 100%가 넘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대형주들 보면 삼성전자 이런 주식 보면 대부분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제가 주가가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국장인데요. 요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코리아 스탁스 브로커레이지 해서 요 이니셜을 보면 KSBK 해가지고 국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작이다 하는 미국의 주식시장이다 해서 US Stocks Brokerage 해서 이거 보면 USBK 이런 용어로 쓰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홍앵커가 방송을 맡은 또 한국의 김정호 사장께서 글로벌 마켓에 이런 트렌드를 읽어서 현장에 비용이 많이 들어도 우리 시청자를 이어고 우리 국민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자 하는 많은 사람이 비용 들여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가자. 그런 것이 이렇게 한국 증시가 어려울 때 얼만큼 우리 시청자분과 그다음에 우리 그 투자자들을 그래도 대체적인 투자 기회를 마련했던가 하는 점은 저도 한국 경제에 몸담고 있습니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자아자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많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학개미라고 해서 국내 주식이 싫어서 국내 쪽에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물론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이 사실 자국민들이 자국의 주식을 외면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홍앵커가 좋은 지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그만큼 투자 매력이 있으면 저는 애국자입니다. 한국 주식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돌아가죠. 근데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정치권, 경제 강요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이런 한국 정치의 매력들을 누가 이렇게 상실했던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기와 정책 간의 머틀렉과 미스매치 심하죠. 전부 정책 주도권을 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민간인과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잘 살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증대시키고자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리를 누가 발생시켰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 관련해서는 지금 오줌고를 당하고 있는데요. 전부 정책 요인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정치적 갈등 이거 심하죠. 그렇죠. 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대립. 그 다음에 신용 축소. 이것도 레버랜드 사건을 비롯해서 정부의 정책 문제입니다. 태클래시 역시 규제 문제입니다. 경기, 이게 결과적으로 경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떨어진 측면이다. 자, 펀더멘탈 측면. 지금 최상목 이렇게 부총리께서는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 안에 길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보십시오. 예. 현 정부도 반이 되면서 경제 지표를 해서 굉장히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경제 펀더멘탈 측면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불황의 늪에 빠져 있죠. 작년 3분기에. 전부 뭐냐 허우적거리니까 전부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옛날에 그 TV에서 뭐 이렇게 그 아프리카의 이렇게 해서 예. 늪에서 빠지는 그런 장면들이 TV에서 그게 뭔가 아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하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면 늪에 빠지면 전부 깊숙으로 더 들어갑니다. 한국 경제 그런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 오준 거 걸리고 펀더멘탈 아니까 왜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가고 하는 것이 왜 그 사람들이 애국심이 없습니까? 애국심 다 많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투자 매력도가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김정은 사장께서 미국 시장으로 가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애국심이 없습니까? 애국심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예. 그런데 이런 점에 의해서 사실 한국 증시를 사랑한다 해도 한국 증시가 이렇게 제대로 가지 않는 길에 애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고집을 해야 될 것이냐?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읽어서 그런 마켓을 이렇게 해서 그나마 그것이 지금 상태에서 한국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비롯해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일조를 했고 거기에 담당했던 사람들이 뭐냐 홍 앵커를 비롯해서 김채연 앵커 이런 한국의 새벽 방송의 스태프진들이 지금 주력해 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떠나는 이 국내 증시의 공동화 현상, 도넛 현상은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려가 나온 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대목이 코로나 직후에 홍 앵커가 이 방송을 맡을 때 환경이 글로벌 마켓이라는 현지에서 굉장히 이렇게 주도했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공교롭게도 그때 사실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교체하는 시기예요. 그때 한번 보면 지금까지 왜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가 하는 측면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경제정책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미국 경제 좋죠. 그렇죠. 훌륭한 인재,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제닛 앨런이 사실 아시겠습니다는 통화정책 사이드,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정책 처방을 해서 미국 경제를 지금 이끌었죠.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노랜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증시적 측면에서는 뭐냐, 리쇼링 정책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의 초량격 다 들어와라. 그 다음에 해외 기업이라도 미국에 다 들어와라. IR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 밸류가 있는 기업이 미국에 오니까 미국 주식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김정은 사장께서 글로벌 마켓을 지정할 때 처음으로 얘기했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인재에 의해서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해외 모든 기업이 다 들어온다. 밸류가 있는 기업. 예. 미국 증시가 안 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환율은 어떠냐. 자,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환차익이 지죠. 원달러 환율 1082원에서 1400원까지 해서 미국 주식에서 투자해서 캐피탈 개입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이런 용어들이 쭉 나온 거죠. 다 아시겠습니다는 방스라든가 마가라든가 마가트라든가 AI5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의 미국 증시에서 서학개인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뭐냐? 한국의 국부를 증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곧 있으면은 트럼프 정부가 또 탄생을 하죠. 바이든 정부의 미국 경제와 증시 모습 되게 지속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이 역시 집권이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어떤 성향을 보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정부는 시청자 여러분 많이 우려적인 측면에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려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는 것은 예. 자, 미국의 국익을 더 증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정부 집권이기에 국제경제 질서는 어떠냐 하면 신주권주의가 될 것이다. 신주권주의는 뭐냐? 자막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는 신주권주의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이건 뭐냐? 다자무역주의보다도 예. 다자무역보다도 트럼프 몰로주의, 미국의 국익을 증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국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다? 다른 국가는 탈미 탈달러 노력이 되겠죠.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조가 증층적 분권화 구조가 될 것이다. 멀티레벨 디센트럴라이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트럼프 집권 2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정부는 공화당이 레드 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화당 정책은 뭐냐?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 정책입니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달러 인덱스로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기업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황태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테슬라 같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예. 지금 채워지는 사람 보십시오. 전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 트럼프도 기업인이고 트럼프의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일론 머스크니까 자 공화당 정책대로 트리플 프렌드리 파리스 정책, 친기업, 친증시, 친월가 정책을 철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단이 같은 사람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S&P가 6,000선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예. 자 광란의 1920년대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릴 예. 그때 당시에 테일러 시스템, 포드의 테일러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에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때입니다. 이때 비유해서 S&P가 만세에 도달 것이다 하는 물론 이렇게 갈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낙관적인 분위기다. 그래서 예. 오늘 미국의 3대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질적으로 아름다운 조정이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조정이라 그 단어나 표현 자체도 참 아름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의 뭐 해외 종목을 고를 때 좀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속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미국 주식 할 때는 항상 펄이든가 PBR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입니다. 미래가 예. 보입니다. 그래서 일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 지표가 PSR 지표, 프라이스 엘소 지표입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같은 기업가들이 가장 중요한 게 프로핏보다는 세일즈, 성장성 지표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셔에서 미래 잠재 가치를 중시하죠. 그게 드림입니다. 드림. 그렇죠. 드림입니다. 이 부분이 미국에 대한 그리고 기업가들은 항상 버스트 무브로 가야 됩니다. 무형자산을 중시합니다. 예. 파운더스 멘털리티, 기업가 혁신, 순필 때 기업가 혁신 정신 이렇게 하면서 창업가 정신을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있습니다. 창업가 정신에서는 잘 아실 겁니다. 주인유치입니다. 근데 카카오식 경영이라든가 아마존식 자기의 모노발식 경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기업인의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기업인 출신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어떠냐? 이걸 그대로 국익적인 관점에서 올리는 거죠. 국익점에서 가니까 기업은 이윤중시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미국의 기업 이윤중시를 올리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런 측면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면 예. 트럼프에서 많은 사람이 펄이든가 뭔가 이거 따져가지고 앞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국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는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얘기는 지금 마지막 질문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동안 서학김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았었죠. 아까 뭐 수차례 강조해 주신 것처럼 애국심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 그리고 투자 방향성을 설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현대백께서 주력하는 앞으로 주력해 나갈 와우 글로벌이라는 게 이렇게 예. 내용을 한번 제가 쭉 점검했습니다. 벤징거랑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본주의는 증시의 꽃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강남의 아파트가 증거하죠. 그럼 세계로 하나가 일 때는 미국 스테이트다. 그러면 강남에 해당되는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중심지니까 예. 중심에서 중심을 찾으면 종목이 나오는 거죠. 아. 그게 와우 글로벌의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그걸 제가 좀 보편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주식의 공급은 우량 기업과 초우량 기업의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인공지능에서. 그 초우량 기업을 담는 이런 쪽에 공급 사이드를 추천하고 있다. 그리고 자, 주식 수요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수요 측이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 측의 이런 차이들을 이렇게 우량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트렌드를 잘 읽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종목에서 보면 우리가 골드만삭스라든가 룰 오브 10이라는 10배 원칙, 대수의 본칙 뭐 이런 얘기를 예. 함축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유망 종목은 미국 주식을 알겠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도 많이 추천하지 않느냐.
근데 국내 증권사는 자사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취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현대백에서 한국경제TV 같은 공영성 있는 방송에서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관계 없이 이런 트렌드를 형성하는 재산 증식 방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3자 측면에서 와우 글로벌이라는 이런 미국 주식의 핵심 종목을 돈 대신에 핵심 종목을 추천하는데요. 예. 저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유망 종목이 뭔 종목을 내용을 하실 수 없는 상태에서 알고 있다 해도 방송을 종목을 내지 않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서 미국 주식은 괜찮거든요. 미국 주식은 유망 종목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한번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얼만큼 좋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도 참고해서 그때그때마다 방송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내일 저희 이 시간대는 와우 글로벌의 전문가가 나와서 방송을 하기도 하죠. 해당 내용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